네,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9학년도 수능 나형 30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굉장히 길죠? 우리 30번 문제인 만큼 조건 하나하나 알고 있는 개념이랑 잘 연관 지어 나가면서 조건부터 해석해 나가는 단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다. 그 다음에 세고차의 개수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가 있대요. 3차와 2차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이제 일단은 문제 옆에다가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x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gx는 2차 함수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이는 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차 뭐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족권부터 한번 볼까요? 자, 곡선 y는 fx 위에 있는 점 0,0에서의 접선과,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봅시다. fx 위에 있는 점 0,0에서의 접선. 이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란 얘기는요. 0,0이라는 게 무슨 점이란 얘기지? 얘가 바로 접점이 된다는 얘기죠. 그쵸? 자, 우리가 이 접점이라는 거 가지고선 알 수 있는 힌트가 바로 뭐가 있을 것이냐. 접점 역시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인 거잖아요. 그쵸? 그쵸?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하나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fx식을 세팅해 나가는 상황에서 이런 조건 하나하나 함수값에 대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fx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f에다가 0을 갖다 집어넣더라도 0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네, 오케이. 그리고 그것의 접선, 자, 접선이 등장을 했어요. 그럼 우리 접선의 기울기, 걔가 바로 뭐죠? f 프라임 0, 0에서의 미분계수 값이다 라는 게 이제 기하학적 의미랑 다 식이랑 다 연관이 돼야 되는 거겠죠. 일단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곡선 y는 gx 위에 있는 점 2,0에서의 접선은, 자, 여기까지도 한번 끊어보시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2,0 역시 접점이 될 것이고, gx 위에 있기 때문에 g 이 값이 얼마가 되겠구나. 얘 역시 0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접선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 접선이 모두 그 누구려? 0,0에서의 접선이든 2,0에서의 접선이든 모두 x축이다 라고 했습니다. 느낌 왔어요? 네, x축. x축은 멋있게 쓰면 y는 0이라는 직선이잖아요. 그쵸? 실제로 y는 0이라는 직선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접선이 이 직선인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x축인 거니까 기울기가 0이 되겠구나 라는 힌트를 우리가 벌써 다 해서 이렇게 4가지나 찾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fx를 2차 그 다음에 1차 두고서는 세팅해가지고 문자를 줄여 나갈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여기서 수능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 개념부터 쌤이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이제 우리가 실전에서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뭐 교과서상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수능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전 개념이라고 쌤이 한번 써볼게요. 일단은 만약에 fx가 다항함수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f가 다항함수였었을 때 f 알파가 0이다 라는 힌트가 있습니다. 즉 알파에서 x축과 만난다라고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알파가 fx는 0의 근이다라고도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어떤 힌트가 있으면 f 프라임 알파도 만약에 0이라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f0도 0이고 f 프라임 0도 0. 마찬가지로 g2도 0이고 g 프라임2도 0.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요. 항상 fx는 x-알파의 전체 제곱을 걔네들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뒤에는 몇 차인지 모르니까 다항식 qx고요. 그래서 이게 왜 성립하느냐 쌤이 잠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f알파가 0이라고 한다면 이 다항식에서 쟤네들은 반드시 인수로 x-알파를 그 인수로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는 무슨 다항식이 또 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px 그냥 이렇게 둬버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f 프라임 알파가 0이라고도 했으니까 얘를 한번 미분을 해보는 거야. 그럼 f 프라임 x는 자 곱미분 해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해주면 1,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 f 프라임 알파. 알파를 갖다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럼 p 알파 플러스 0,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가 지금 뭐라고요? 얘가 지금 0이에요. 그러면 p 알파 값이 0이 되는 것이니까 p 알파가 0이란 얘기는 px가 또다시 인수로 누구를 갖고 있어야 돼요? 얘가 또다시 x 마이너스 알파를 뭔가 인수로 갖고 또 뭔가 다항식 이렇게 곱해져 있겠죠.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 fx라는 것은 누구를? x 마이너스 알파를 반드시 두 개는 꼭 갖고 있겠구나라는 얘기를 우리가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개념을 알면요. 우리가 실제로 이 fx를 x제곱, ax제곱, bx 더하기 c 이렇게 두지 않더라도 식을 바로 세팅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F0도 0이고 F'0도 0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요 F0도 0, F'0도 0이기 때문에 fx를 식을 어떻게 세팅할 수 있다고요? 무조건 x제곱을 x 빼기 0의 제곱이니까 걔네들이 인수를 갖고 있을 것이고 뒤에 이제 qx가 뭐냐면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뒤에 이제 1차만 더 오면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쌤은 이거 뭐 플러스 a, 뭐 마이너스 a 이 중에서 아무거나 가도 돼요. 마이너스 a로 가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야지 x축과 만나는 그 교점이 a, 0 이렇게 뭔가 부호가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gx도 이제 어떻게 세팅할 수가 있겠다. g2도 0이고요. g'도 0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gx는 누구를 항상 인수로 갖고 있어? 얘는 x-2의 제곱을 항상 인수로 갖고 있을 거야. 근데 gx는 2차식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최고차항계수가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만 딱 주면은 완성.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fx, gx를 벌써 이 가족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조금 꺼림칙한 게 이제 요 a라는 값, 얘가 뭔지 모르겠는 거, 그거 하나 정도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조건이 많이 남아있어요. 나조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서는요, 저 2,0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의 개수가 바로 2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fx를 한번 추론을 해볼 건데, 자, fx 이제 조금 아까 꺼리찍했던 게 이 a라는 게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케이스를 한번 나눠보자고요.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래프를 가지고서 좀 해석을 해볼 것인데, 일단은 x축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fx는 무조건 0이랑 그 다음에 a에서 무조건 만나고 있겠죠. 그쵸? 교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자, 2,0이라는 지점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케이스를 나눠보면은 이가 이런 데 있을 수 있죠? A보다 클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또 어떤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냐면 이번에는 0이랑 A가 이렇게 있는데 2가 조금 더 가까워져, A에. 다시 얘기해서 A가 그냥 막 2일 수도 있잖아. 그쵸? 애초부터 A가 2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다 한번 해보시면은 0이 있고 A가 있는데 2가 A보다 작을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쵸? 이거밖에 없나? 또 있죠. A 자체가 0이랑 뭐 할 수도 있어? 같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럼 이제 어떤 케이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0이 있고 A가 있는데, 2가 있는데 A 자체가 누구랑 똑같아 버려? 아예 0이랑 똑같아 버려. 요 2는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괜찮죠? 또 어떤 케이스? 이번에는 저 A라는 값 자체가 아예 애초부터 0보다 어때요? 작은 값일 수도 있겠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요거는 A가 양수일 때를 살펴본 것이고, 그 다음에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도 따질 수 있겠죠. 여전히 2는 뭐 요런 데 있을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함수가 x축과의 2개의 교점을 가져야 돼요. 근데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는 x축과 접한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선 바로 그릴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자, 최고차항계수 1이죠. 이렇게 내려가다가 0에서 접해야 돼요. 이런 그래프 한 개. 괜찮고.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 A랑 0 지날 건데 0에서 접해야 돼요. 이런 그래프. 또 여기도 또 그려봅시다. 네, 여기 A랑 0 지날 건데 0에서는 접해야 돼. 또 얘도 재밌죠. 네, 0이랑 얘는 지금 그냥 x 세제곱이 될 거잖아요. a가 0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알고 있는 그 익숙한 그래프, 이 삼중근을 갖는 요런 케이스가 fx 그래프가 되겠구나. 맞죠? 마지막. 이번에는요. 0에서 접해야 돼. 요렇게. 그러다가 a를 지나. 여기 바로 fx 그래프.
좋아요. 이거 말고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 2,0에서 접선을 긋는데 접선의 개수가 몇 개? 2개여야 돼. 그럼 접선을 한번 그어보자고요. 자, 여기서 딱 그으면 한 개 딱 보이네. 요거. X축 자체가 지금 접선이 되는 요 상황. 괜찮죠? 이거밖에 없나? 아니요. 이쪽도 있죠. 요렇게 지금 있겠죠. 이 그래프 쌤이 지금 잘 그리지 않았지만 저렇게 가면은 저기 위에서 어딘가에서 저기 접점이 지금 하나 존재할 거예요. 그냥 대충 그릴게요. 그래서 1개, 2개. 또 있나? 또 있어요? 또 접선 그릴 수 있어요? 그릴 수 있죠. 그쵸? 어디 있어요? 이번에는 요렇게. 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접선이 지금 몇 개나 생겨버리는 거니까 3개나 생겨버리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찾는 상황이요? 아니요? 아니게 되는 거겠죠. 그쵸? 오케이. 이거 그러면 탈락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또 가볼게요. 자, 2,0에서 접선을 그어보자. 여기서 한 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요거 X축이 되는 이렇게 또 한 개.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이거 말고 없네. 이거 우리가 지금 찾는 2개인 상황이 돼요. 이거 괜찮다. 네, 일단은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보셔야 됩니다. 이제 또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요 케이스. 자, 2,0에서 접선을 그어요. 한 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기 또 없잖아요. 이제 또 그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때는 몇 개다. 이때는 접선이 한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상황이 아니겠구나. 얘도 탈락. 그 다음에 얘는요. 얘는 2,0에서 접선 그어주면은 자, 요거 여러분 우리 접선 그을 때 요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뭔가 뚫고 가는 지금 접선. 우리 삼중근 그래프 갖는 그래프에서 요 점에서의 접선은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0에서의 기울기가 0인 직선은 X축이잖아요. 그래서 이 X축 자체가 접선이 됩니다. 오,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얘도 지금 그래프 쌤이 좀 짧게 그려놨지만 더 이렇게 늘려놓는다고 본다면 이를 좀 가까이 가자. 네, 그래프 좀 예쁘게 그릴 수 있도록 좀 가까이 가면은 여기서 접선 그으면 또 요렇게 또 한 개가 나옵니다. 이 접점 갖는 거. 그래서 이때도 몇 개다? 이때도 2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케이스가 되겠네. 마지막. 이번에는요. 여기서 지금 또 접선 그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개. 맞죠? 네, 그 다음에 아까처럼 저 위에서 만나는 우리 접선 또 한 개 있겠죠? 쌤 그리다 말게요. 네, 그 다음에 이쪽도 하나 있죠? 요렇게 만나는 거. 접선이 왜 이렇게 희었냐? 네, 그래서 1개, 2개, 3개. 이것도 우리가 찾는 케이스다 아니다? 얘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케이스들 중에서 2개로 지금 추려버렸어요. 한 가지는 뭐인 거? A가 2인 케이스예요. 그러면 그때 fx는 어떻게 생길 거냐면 이때 fx는 x제곱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식이 완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케이스는 어떻게 돼요? 이 케이스는 fx가 a 자체가 지금 0이기 때문에 x 세제곱 그래프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둘 중에서도 또 하나로 추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조건 또 아직 남아있는 거 다 조건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방정식 fx는 gx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fx, gx 다 식세였다라고 해가지고 뭐 갖다가 집어넣어서 실근이 하나를 갖느냐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찾을 수 있지만은 얘도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 y는 fx라는 그래프와 그 다음에 y는 gx라는 그래프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오직 하나의 두 그래프가 교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교점의 개수가 걔가 바로 한 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자유자재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fx, gx 우리가 식을 다 세팅해놨기 때문에 실근을 개수를 구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쵸? 다시 이 첫 번째 케이스. 만약에 fx가 x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2다. 그럼 gx가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아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생겼죠. 그쵸?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얘랑 만나는 실근의 개수를 구하자. 뭐 방정식 푸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 요거 x 마이너스 2로 묶이면서요. 여기 지금 x 제곱 남고 요거 넘겨버리면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미 지금 실근이 2 하나가 나왔고 여기서 또 지금 2개 나오는 거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실근이 지금 몇 개여야 된다고요? 1개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그래프상으로도 본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마이너스 x-2의 제곱은 2,0을 지금 꼭지점으로 가지면서 위로 볼록인 이런 함수가 gx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개, 두 개, 저기 밑에서 세 개의 교점을 갖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도 우리가 찾는 케이스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개밖에 없네요. 그렇죠? 바로 우리 fx는 진짜 누구였던 거예요? 얘였던 거예요. 그래프로 보더라도 이 2,0을 꼭지점으로 갖는 위로 볼록인 이런 gx 그래프랑 봤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딱 여기서 한 개만 발생하는구나 라는 것도 쉽게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fx가 누구였구나 완성을 했어요. fx는 바로 x의 세제곱 그래프였구나 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끝났죠. 네, 그럼 이제 우리 세 번째 단계에서 뭐 해나가야 돼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었던 게 뭔데? 자, 그랬을 때 x가 양수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kx-2라는 요 식이요. gx보다는 크거나 같고 fx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대요. 자, 그랬을 때 이 실수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들을 gx, fx 식을 다 갖다 집어넣고 그냥 부등식, 식의 관점에서만 해석할 거예요. 우리 fx 그래프 다 알고 있고 gx 그래프 다 알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이런 미지수가 등장을 했었을 때는 그 미지수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를 만약에 우리가 그래프로 따진다면은 kx-2라는 것은 직선의 형태가 될 거잖아요. 그쵸? 그 직선의 바로 누가 되는 거야?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구나 라는 것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확실히 설정해. 기울기가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는, 하지만 gx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그래프상에서는 얘가 더 위에 있고, 그 다음에 fx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그래프상으로 더 아래에 있는 그 상황을 찾으러 갈 겁니다. 네, 그러면 지워놓고 세 번째 단계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이제 fx랑 gx를 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아까 저 부등식을 그래프상에서 해석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쵸? 그러면 그래프를 좀 그려놓고 한번 스타트를 해봐야겠죠. 네, fx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fx 그래프는 0에서 3중근을 갖는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다. 우리 색깔도 표현해 봅시다. 네,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바로 fx고요. 그 다음에 gx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2,0을 꼭지점으로 가지면서 위로 볼록인 이런 2차 함수의 형태가 됐었다. 그 다음에 뭐 y좌편 같은 거 찍어주시면 0 같은 거 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x가 양수인 부분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요거 음수인 부분 싹 다 지워줄 거예요. 싹 다 지워지고 여기는 좀 뚫려 있겠죠. 그쵸? 뭐 여러분들 시험 상황에선 굳이 지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쌤은 지금 좀 보기 쉽게끔 지워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 그럼 kx-2라는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할 건데, 얘는 지금 우리가 y는 kx-2라는 직선으로 보기로 했었죠. 그쵸? 자, 요 팁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직선에서 이렇게 미지수가 기울기에 달려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뭐를 찍고 가야 돼? 항상 고정점 찍고 가셔야 됩니다. 고정점 찍고 가자. 무조건이요, 무조건. 그게 뭐냐? 이 K가 지금 뭔지 모르잖아요. 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무조건 찍고 가자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었죠? K 값에 관계없이 네, 바로 K에 대한 항등식처럼 보셔도 돼요. 그러면 K가 있는 것과 없는 거 묶어 놓으시고 실제로 뭐 바로 갈 수 있어야 되겠지만은 얘는 X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X가 0이고 y값이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구나. 그게 이제 우리가 그래프상에서는 바로 고정점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고정점을 반드시 꼭 찍고 시작을 해야지만이 문제 해결이 될 겁니다. 알겠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0,-2 같은 거는 뭐 요 정도 있을 거잖아요. 그쵸? 아까 우리 y좌편 찍어놓길 잘했다. 그쵸? 여기서 우리의 교훈. 그래프를 가지고서 뭔가 대소 비교를 할 때는 y좌편 정도? 아니면 조금 자세하게 그래프를 그릴 생각을 해줘야겠구나 라는 것도 교훈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고정점이 0,-2예요. 그러면서 이 하늘 색깔보다는 아래에 있고 노란 색깔보다는 위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어때요? 괜찮잖아. 그쵸? 근데 우리는 그때의 기울기가 가장 최대가 되고
자, 기울기가 양수인 상황에서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럼 기울기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점점 가파라져야 되는 건데 자, 어디까지 가능할까? 한번 스톱해 보세요. 스톱. 자, 어디까지? 네, 스톱. 여기까지죠. 그렇죠?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야? 바로 접하는 상황이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 이따 식으로 세팅해 줄 겁니다. 어떤 상황이라고요? fx가 이 접점이 지금 뭔지 모르죠. 우리 항상 접하는 상황에서는 접점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접점을 뭐라고 세팅할까요? 뭐 t, ft, t 세제곱 이렇게 둔다라고 한다면 fx가 t, t 세제곱에서의 접선이 바로 누가 되는 상황이다. 걔가 바로 y는 kx-2가 되는 상황이다. 뭐 이런 거 생각해 줄 수 있다라는 거겠죠. 네. 다르게 좀 바라본다면 곡선 밖에서 0,-2에서 그은 접선. 네. 그 접선의 방정식이 바로 y는 kx-2다. 이렇게도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쵸? 같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이제 작아지는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얘는 이제 커지는 거니까 max 이렇게 써놓을게요. 조금 더 작아지면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어디까지 가능해요? 또 스톱해 보세요. 얘 지나면서 기울기가 점점 작아져. 스톱! 그쵸? 스톱 외쳤죠?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바로 이 노란색 2차 함수랑 또 접하는 상황이네. 또 접하는 거야, 또. 근데 우리가 굳이 요 이번 상황에서는 2차 함수와 직선이 접한다. 걔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필요가 없죠. 우리 이거는 1학년 때 열심히 했잖아요. 그쵸? 이때는 우리가 2차 함수 아까 그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랑 그 다음에 직선이 만나는데 한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는 얘기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1개. 그쵸? 중근을 갖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식의 2차 반정식으로 굉장히 좋은 거 있잖아요.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이다. 네, 그때 이제 K의 최소값이 탄생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쵸? 끝났어요. 다 구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K의 최대값이 우리가 구하려는 알파 값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K의 최소값이 베타 값이다. 네, 이제부턴 뭐만 남았다?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더 만만하니까 요거부터 할까요? 2번부터. 네.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플러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4 마이너스 4 걔가 kx 마이너스 2 오케이. 그러면 1로 넘길게요. x제곱에다가 k 마이너스 4x 그리고 플러스 2가 0이 되겠다. 그쵸? 그래서 판별식은 어떻게 된다? 판별식은 k-4제곱 마이너스 8이 0이 되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k-4 값이 넘기면은 이제 루트 씌워주면은 뿔마 2루트 2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뿔마 2루트 2. 근데 이제 k 값이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네요. 여기서 이제 k 값이 누구랑 누가 나온다? 4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요 1번 좀 기울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쵸? 얘가 얼마나 지금 가파른지 대충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1번식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방금 구했었던 K 중에서 우리가 좀 결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1번도 한번 계산을 해보자. 얘는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유형이 돼요. 요거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요거 배우면서 다시 한번 꼭 익숙하게 연습해 주셔야 돼요. 자, 일단은 항상 얘기했지만 접선에서는 접점이 주인공이에요. 접점이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는 항상 접점을 뭐하자? 세팅을 해놓자. 접점의 좌표를 t라고 둔다면 y좌표가 t세제곱이기 때문에 t, t세제곱이다.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팅을 합니다. 자, y는 f't 바로 갈게요. 요거 미분해주면 3x제곱에다 t 갖다 집어넣는 거니까 3t제곱 그 다음에 t, t세제곱을 지나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쵸? 하지만 0,-2라는 것은 곡선 위에는 없지만 접선 위에는 있는 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0,-1을 여기다가 쏙 갖다 집어넣어주면 접선 위에 있는 식이기 때문에 이 식이 만족을 해야 되는 거겠지. 그쵸? 그래서 갖다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2는요. 3t제곱에다가 여기다 마이너스 t인 거니까 마이너스 3t 세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쵸? t 식도 너무 예쁘네.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t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날려버리면 t 세제곱이 얼마다? 1.
t제곱 1 되는 거 실수값에서 t는 1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접점의 좌표가 1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k야. k의 최대가 바로 뭐였는데 걔가 바로 기울기였던 거잖아요. 그쵸? 그럼 기울기 우리가 굳이 이거 꼭 다 갖다 집어넣지 않더라도 바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기울기는 어디 있어요? 기울기는 3t 제곱 F'T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울기 F'T가 바로 누가 되겠구나. 걔가 바로 K의 최대값이 될 것이고 걔는 3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클 때가 3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4 플러스 2루트 돼버리면 3보다 더 작을 수가 없잖아. 맞죠? 그러면 우리의 진짜 K는 누구였었구나. K의 최소값은 4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였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계산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니까 알파에서 베타를 빼버리자. 그러면 3 마이너스 4에 플러스 2 루트 2가 돼서요. 얘는 2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저 A와 B 매칭을 좀 시켜줘야겠죠. 참고로 아까 쌤이 세팅했던 A와 이 A는 같은 A다 다른 A다. 네, 다른 A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선생님 잘못했어요. 네, 요 A랑 아까 그 A 다른 A예요. fx에서 A 뒀던 거 참고해 주시고 어찌됐건 거기서 빼주시면은 A 값이 얼마고 A 값이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B 값이 2가 돼서 제곱 더해주면은 정답은 얼마가 되겠구나? 5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 식 세팅하는 연습 아까 전에 F알파랑 F'알파 수능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실전 개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학년 때 배웠었던 이런 도형의 방정식을 배웠던 직선 그래서 직선에서 기울기가 미지수가 나오면은 항상 고정점을 찍고 생각을 하자. 그리고 이런 부등식과 부등식을 우리가 그래프상에서의 위치 관계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그래프 방정식의 근 역시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로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문제를 독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실수 K, 이 미지수가 과연 뭐를 의미하는지도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울기의 의미였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선생님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물론 다 중요하지만요. 이 곡선 밖에서 그은 바로 접선의 개수에 대한 개념을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우리 수능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고 맞췄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또 나올 수 있는 소재 이런 요소들은 또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소재가 될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놔야겠죠. 자, 여기서 이 3차 함수에서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의 개수에 대한 얘기 아까 쌤이 지금 지워놓지 않았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 뭐를 했었냐면은 우리가 그 A 값을 추론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케이스를 다양하게 그려놓고 여기서 몇 개, 여기서 3개, 그 다음에 2개 뭐 이런 식으로 다 찾아갔어요. 근데 이 과정이 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는 좀 기억을 해봅시다. 자, 요거는 추가적인 개념으로 쌤이 한번 개념을 설명하고 이게 바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또 다른 해설로 이어서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어떤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냐면요.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였었을 때 자, 우리가 이 수능 나형이기 때문에 문과 친구들만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요 개념이 사실은 문과 과정에는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수능 문제에서는 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쌤이 실전 개념으로 소개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3차 함수는요. 이 3차 함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걔가 바로 뭐냐면 이 3차 함수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얘기를 하냐면 얘네들이 이제 변곡점이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기억 안 해도 돼요. 변곡점은 여러분의 교육과정 얘기는 아니니까. 하지만 네, 기억을 해주시다. 네. 근데 이 중심이 뭐냐면요. 우리가 보세요.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은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이죠. 네, 그러다가 이 점을 어떤 점을 기준으로 갑자기 아래로 볼록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건 이제 접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겠다는 얘기는 이런 점에서의 접선의 위치 관계가 이때는 이 점보다 작았을 때는 접선이 더 위에 있죠.
아까 우리 구등식에서도 해석했었잖아요. 네, 얘가 더 위에 있고 그다음에 요 점을 기준으로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 돼버리면은 접선이 더 아래에 놓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에서의 접선은요. 어떻게 지나가요? 뭔가 뚫고 지나가는 형태의 접선이 만들어진다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쌤이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걸 뚫고 지나가는 접선, 보통 이제 변곡 접선이다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점 위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 몇 개밖에 안 나오겠어요, 그러면? 뚫고 지나가는 거, 이런 거는 지금 한 개밖에 안 나오겠죠. 그쵸? 네. 쌤이 색깔로 헷갈리지 않게 좀 표현을 해줄게요. 이런 점 위에서 요 점에서의 접선은 몇 개다? 무조건 한 개다 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칭의 중심이요. 이렇게 뚫고 가는 거 한 개.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를 볼 거냐면은 요런 점들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요런 거 여기서 네, 여기서 그은 접선 했었잖아요. 그쵸? 여기서는 몇 개가 생길까요? 이때는요. 보세요. 이렇게 위에서 지금 아까 한 개 만나는 거 한 개. 그 다음에 요렇게 오는 거 두 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오는 거 세 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쵸? 그래서 항상 여기는 몇 개다. 여기는 지금 요런 영역에 존재하는 점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 항상 접선이 몇 개 생긴다? 세 개가 생긴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요런 영역이요. 요런 영역. 이런 데서 접선을 긋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 안쪽이죠. 뭔가 변곡 접선을 기준으로 영역이 두 영역으로 다 분할이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것보다 아래 있는 쪽에서는 세 개였지만 요런 영역에서 위쪽 영역에서는 몇 개밖에 안 만들어지요. 네, 이때는 네, 한 개밖에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몇 개야? 이쪽 변곡 접선을 기준으로 3차 함수에 의해서 분할된 지점들 중에서 위쪽에 놓여 있는 지점에서는 그때는 몇 개밖에 지금 그어지지가 않는다. 한 개밖에 그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영역이 되는 거겠죠. 그쵸?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한 개예요. 근데 아까 전에 이 점이 무슨 점이랬죠? 이 3차 함수의 대칭의 중심, 대칭점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대칭으로 똑같이 이루어져요. 이쪽 영역은 이 대칭이 이루어지면 이런 영역이랑 똑같겠죠. 이걸 이렇게 돌리면은 180도 돌리면 이런 그래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도 몇 개다? 이때도 3개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가 지금 대칭의 중심이 되는 것이니까 이쪽 영역에서 이렇게 접선을 긋게 되면 무조건 몇 개? 무조건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거, 요런 거 한번 볼게요. 요런 점. 이런 점은 뭐죠? 이 변곡 접선 위에 있는 점이죠. 아까 얘는 이제 대칭 중심이었던 특이한 점이었었고 왕별로 해놔야겠다. 그쵸? 그 다음에 이 변곡 접선 위에 있는 점에서는 몇 개 그을 수 있을까? 봤더니 한 개. 한 개.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우리 뚫고 지나가는 접선까지 포함해서 항상 몇 개다? 2개가 그어집니다. 네, 이때는 2개씩 그어져요. 지금 요런 점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은 무조건 접선이 몇 개다? 2개가 그어진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개 남았죠. 이번에는요. 이 곡선 위에 있는 점도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곡선 위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은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여기 한 개. 그 다음에 2개. 그리고 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도 몇 개다? 이때도 항상 2개가 되겠다. 네, 어디서든 곡선 위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은 무조건 아까 얘 빼고 뚫고 지나가는 요 점 빼고는 무조건 접선이 2개씩 그어지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까 전에 접선의 개수가 몇 개를 갖는 상황을 찾고 싶어요. 2개가 되고 싶은 지금 상황을 찾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보세요. 자, 변곡 접선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이런 지점이 지금 변곡 접선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요 연두 색깔 기준으로 하늘 색깔과 분할된 2개의 지금 지점이 분할이 됐는데 그쪽보다 아래에 놓여 있잖아. 그럼 아까 항상 몇 개라 그랬어요? 항상 3개라 그랬었죠. 그쵸? 여기 있죠? 네. 변곡 접선 기준으로 3차 함수로 분할된 두 영역 중에서 아래쪽에 놓여 있으면 항상 접선은 3개 그어진다. 항상 접선은 이쪽에서는 3개가 그어지는 거예요. 이쪽 영역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사실 그어볼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저걸 안다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요. 이 변곡 접선,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요 점에서의 접선이 있었다라고 했었을 때 하늘 색깔을 기준으로 지금 어떻게 돼요? 영역이 나뉘었죠.
하지만 2,0이라는 점이 어디에 위에 있는 점이냐면은 얘는 곡선 위에 있는 점이었었어. 그쵸? 우리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선 접선 항상 몇 개라고요? 항상 2개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얘도 우리가 당연히 2개였었구나.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어때요? 얘는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네, 이 지점에서 접선이 지금 그려질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 3차 함수랑 분할된 2가지 영역 중에서 위쪽 영역이 놓여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몇 개라고요? 아까? 기억나요? 네, 1개죠. 네, 무조건 1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어때요? 이때는 변곡접선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지점이 이 3중근을 가는 0,0이에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2,0이라는 것은 그 변곡접선 위에 있네. 그쵸? 자, 변곡접선 위에서는 항상 접선이 몇 개 그어진다? 2개 그어진다라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그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은 이 두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었구나.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얘도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자꾸 발음이 안 되네요. 네, 이 점에서의 접선을 기준으로 네, 이 하늘 색깔 3차 함수가 2가지 분할된 영역을 갖고 있는데 그쪽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2,0이라는 점이요. 아래쪽에 있으니까 접선은 항상 몇 개 그어진다. 3개 그어진다라는 것도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3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접선의 개수가 그때그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 개념을 네, 조금 우리가 좀 실전적으로 쓸 수 있게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은 네, 굉장히 편할 겁니다. 네, 우리 한 문제 가지고 좀 굉장히 많은 개념을 다뤄봤어요. 그쵸? 네. 여러분 오늘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네, 잘 몰랐던 친구들은 혼자의 힘으로 꼭 복습해 보시면서 다시 공부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응원할게요.